Q&A 관련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궁금하신 사항 받고 할게요. 자, 오프라인으로 E7-4 신청 가능한가요? 안 돼요. 하이코리아에서 지금 신청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2년이어서 이제 되고요. 그리고 F2R 관련해서, 아니, E7-4 관련해서 200만원, 300만원은 너무 비싼 금액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안 정해져 있지만, 그래도 100만원 넘어갔다 이러면 진짜 비싼 거예요. 그런 데는 안 가시길 좀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가격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E7-4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웬만하면 그냥 너가 알아서 해라고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안 된다라고 하면 네, 적정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냥 조금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홍보하려는 목적은 아니고요. 저희 회사가 우선 15만 원으로는 도와드리고 있어서 만약에 필요하시면 그냥 네, 무료로나 지원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비용이나 이런 것을 해서는 200만 원, 300만 원은 너무 비싸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하이코리아 하시고 아까 보셨듯이 날짜 96년도면 며칠, 98년도면 며칠 이거 보시면서 12월 20일까지만 신청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 체류기간 4년 계산 기준으로 해서 성실 근로자로 회사의 사업주가 바뀌었습니다. 회사명이 아버지에서 아들로 바뀌었는데 여기에서 나 E7-4 신청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회사가 이름이 바뀐 것도 아니고 대표가 바뀐 것도 아니고 아빠가 그냥 아들한테 준 거기 때문에 동일 사업체로 인정하고 있어서 인정이 된다라는 서류들만 가지고 있으면 근무 기간을 합산해서 우선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래서 이 회사분은 E7-4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E7-4 비자 받으면 몇 년 받는지 1년 받나요? 2년 받나요? 이러는데 원칙적으로는 2년 받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여권이 중간에 멈췄어요. 그러면 여권 기간 내에서만 비자 기간을 주기 때문에 여권 다시 해서 출입국에 연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년 뒤에 연장하는 것들 다시 문제 있기 때문에 2년 동안 이거 맞추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연장 점수 미달할 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우선은 K포인트 그 E7-4 이전에는 52, 72점 시스템이고 그 경우에는 매년 2,600만 원 이상 있어야 돼요. 근데 K포인트 지침이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없다고요. 계속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1월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 기준이 나와야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1345 묻거나 출입국에 물어도 여기 출입국, 저기 출입국 다 달라요. 그래서 정확하게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출입국 만기 보험 제도 이거는요. 출입국에서 이제 인라인에서 E7-4 넘어갔고 내 돈이고 해서 사업주한테 이제 전달이 되는데 할 수 있냐? 퇴직금 명목이어서 안 돼요. 그래서 퇴직할 때까지 회사가 퇴직할 때까지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있는 게 지금 회사인데 지금 수령했다가 나중에 받는데 사장님이 돈이 없다, 회사 사정 어렵다, 이거 어떻게 받을 수 있냐? 라고 하는데 자 퇴직급 성격이어서 안 돼요.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임대차 내가 가족을 데리고 오고 내가 기숙사 안 살고 나 지금 집 얻으려고 하는데 임대차 보증으로 해서 보증금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로 나 지금 퇴직금으로 좀 쓰고 싶어요. 그래서 사장님 도와주세요. 나 그러면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까지 이제 좀 이 퇴직금을 내 보증금으로 쓰려고 해요 라고 해서 사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하면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것 외에는 퇴직금 성격이기 때문에 실제로 따로 받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사진을 다 찍고 넘어가면 네, KIIP 관련해서 이제 그 E7-4는 한국어가 필수예요. 한국어가 필수기 때문에
토픽은 2년이고 KIRP는 우선 있고 또 연장하거나 앞으로 영주권을 가거나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나중에 그 뭐 가점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KIRP가 더 많기 때문에 저는 토픽보다는 KIRP를 받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외국인분들이 이렇게 많이 하세요. 요즘 팝하고도 잘 나와 있고 구글 번역도 나와 있고 언젠가 한국어가 필요 없어지는데 내가 왜 배워야 돼? 라고 말을 많이 하세요. 근데 비자를 바꿀 때는 무조건 한국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못하거나 너가 자격증이나 점수가 없으면 돌아가. 이게 한국의 지금의 그 이민 정책이기 때문에 팝하고는 팝하고지만 해야 한다라고 안내를 드리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자 무면허로 지금 벌금을 내게 되었어요. 무면허였고 미등록 오토바이였고 보험에도 가입이 안 되어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네, 그러면 액수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비자 문제 생기나요? 자 우선은 무면허 음주운전 다 100만 원 이상 대상이에요. 100만 원 이상이면 E7포 못 받아요. 아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변호사를 쓰든 어떻게든 해서 이 돈을 내리셔야 돼요. 확정이 되면 안 돼요. 100만 원 이상으로 확정이 되고 나면 난 이제 앞으로 비자 바꾸는데 모든 곳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웬만하면 첫 번째로 안 하시는 게 좋고 아무리 지금 자동차 보험이랑 이런 거 생각하셔서 안 걸리면 되지 뭐 라고 하지만 걸리시는 분들 너무 많고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날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단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확정이 되지 않으셨다면 꼭 변호사나 선임을 해서 가격을 좀 100만 원 밑으로는 무조건 내리시기를 제가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E7포에서 F2R 신청 시에 사업장 변경을 해야 되는지 E7포 노동자가 현재 근무하는 회사는 창원에 있는 회사입니다. 현 사업주의 아들은 하만의 회사를 가지고 있어서 E7포 비자로 창원에 있는 아버지 회사에 있다가 그 하만에 있는 F2R로 하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한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로 바로 사업장 변경이나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E7포가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년이 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2년이 넘었는지 확인하시고 2년이 넘은 사람이 아니라 72점이나 52점 사람인지 이 두 가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그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사장님한테 먼저 고용 이직 동의서를 받으시고 이직 동의서 받은 다음에 그 이직 동의서를 가지고 이제 2,600만 원이나 3,000만 원 요건 확인하시고 그리고 내가 사회통합 3단계 있는지 가지고 하만에다가 이제 체류 자격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F2R로 해서 바로 이렇게 연계되거나 연동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직 동의서 받고 다시 또 출입국에 신청을 하고 이런 것들을 가져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교민의 SNS에서 이제 그 E7 비자 F3 관련해서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냐 라고 하는 이야기 요즘 핫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에서 외국인 정책에서 E1부터 E7까지 외국인들, 와이프들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아직 누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 E7에도 E7 1부터 3까지만인지 E1부터 E7 4까지인지 안 정해졌어요. 그래서 법무부가 E7 3까지만 할지 E7 4까지 할지 안 정해져서 요거는 기준이 나와야 되고 두 번째로는 된다고 한다면 E7 4까지 포함을 한다라고 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냐면 세 가지 정도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육아 도우미, 그 가사 도우미 지금 필리핀에서 온 사람들처럼 가사 도우미 그리고 요양보호사처럼 케어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H2가 하고 있는 단순 노무 그런데 단순 노무를 하게 되면 아마도 사회통합 2단계 정도의 레벨을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들을 가지고 아마 배우자들을 일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요건을 볼 것 같다. 그렇지만 지금 정해진 건 없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도는 요건들은 우선은 할 수 있다지 지금 출입국에서 발표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1부터 뭐 3, 4 다 되는지도 안 정해졌다. 그냥 법무부가 이제 이렇게 할 거다. 그러다 보니 F2R은 더 매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와이프가 일을 하는 것 때문에 F2R을 가는데 그게 아니어서 좀 떨어진다. 그리고 F2R 비자 신청이 가능한 사업장의 조건이 뭔가? 그러면 한국인의 이제 2분의 1 정도, 거의 50% 정도가 가능은 한데 이게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다 열어놨어요. 카페에서도 일할 수 있고 식당에서도 일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게 열어놨어요. 그런데 경남, 전남, 뭐 충남 뭐 이런 곳마다는 이 제조업은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여기 요양시설은 되고 여기 가사노무는 안 되고 이렇게 다 나눠져 놨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처음에 그냥 직종을 이렇게만 하지 뭐라고 해서 그냥 담당자가 하다 보니까 이게 정해져 있어서 시군마다 그러니까 행정자치도마다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거는 확인을 해야 된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똑같이 연결되는데 E7-4 비자는 회사 안에 한국인 노동자 몇 명인지에 따라서 E7-4 비자 받을 수 있는지 아까 제가 같이 계산을 해드렸는데 20%, 30% 두 개 계산해서 남는 그 합산한 거를 이제 평균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몇 명인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국인하고 외국인 20% 이내 그리고 E7-4 비자의 쿼터 한국인 30% 아니면 뿌리 기업 50%를 확인하셔서 요것에 맞는 것만 쿼터로 배정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캄보디아 선생님께 계산을 해드려서 나중에 다른 분들이 궁금해하시면 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E7-4 비자는 F2R 비자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경남 다르고 경북 다르고 충청남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분들 가실 때도 직종별 코드에서 회사 많은지 그런 것들 확인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F2R로 가고 나면 식품 제조는 식품 제조 순대 공장은 주스 공장, 순대 공장, 뭐 빵 만드는 공장은 다닐 수도 있어도 자동차 CNC 공장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꼭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법무부 요건이 이제 내년에는 계속 KIIP 4급으로 올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진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한국어 요건은 계속 올라갈 거다. 그래서 F2R을 안 가더라도 E7-1이든 2든 3든 4든 뭐 앞으로 F5를 갈 때 무조건 KIIP가 필요하기 때문에 KIIP를 꼭 하시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2023년에 E9에서 F2R로 변경을 했고 1년 근무하고 사업주가 나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용센터에 가서 일자리 알선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회사 어디에서 찾나요? 사실 E9H2 말고는 해주는 곳이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친구 통하거나 직접 찾거나 직업 소개서 찾거나 이런 것이 지금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세서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사실 고용부는 이제 그 E9이랑 H2만 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좀 어렵다. 그래서 내 비자와 내 그것을 다 아는 곳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F2R 비자로 1년 일하고 나가라고 했고 D10 비자로 변경 가능한지 이때 구직을 하는 기간은 얼마나 주어지는지 했을 때 2024년부터 필수로 1년 일해야 되고 1년 이후에는 본인이 회사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유학생이었다면 D10 비자로 변경이 가능한데 E9 비자였다면 지침이 없어요. 그래서 E9 비자였다면 다시 돌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다 어려운 것 같아요, 상황이. 그래서 이것도
이제 법무부가 어떻게 지침을 하고 출입국 담당자가 누군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침이 별로 없는 상태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최대한 법무부에 가서 도와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방법인 것 같습니다. E74 이제 E95 다시 5인 것 같은데요. 이게 서비스업이어서 E91이 아니고 그 E91에서 E94까지만 K 포인트로 바뀔 수 있는데요. 이 E95는 서비스업이어서 기술자라고 생각을 안 해요. 숙련공이라고. 정부는 숙련공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냥 제외시킵니다. 그냥 돌아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실은 올 때도 내가 코드가 어떤 걸로 받아서 오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E95로 왔으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돌아갔다가 다시 뭐 E9을 받든 아니면 E73로 다시 오든 이런 방법 외에는 E95로는 올 때부터 약간 코드를 다른 회사를 받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 한국에 아무리 빨리 오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E955보다는 1, 2, 3, 4 중에 하나를 받아라고 그 직종으로 신청하라라고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F2R 비자 같은 경우에는 체류한 다음에 F2R 비자의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F5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주권으로 갈 수 있다. 근데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지만 사실 F2R 지역에서 연봉 8,800에서 9,000을 만들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우선은 그래도 외국인들이 F2R에서 F5로 가는 거는 영주권 때문에 간다. 그렇지만 그렇게 만약에 나중에 안 됐을 때 D2R이라거나 이런 다른 걸로 또 갈 수 있는 것들은 있다. 하지만 이런 자기들의 계획이나 이런 플랜이 필요하다. 그냥 단순히 비자만 변경된다고 해서 쫓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F4R 그 동포들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이나 이렇게 할 때 혜택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F2R 자체에서 영주권에 대한 혜택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동포도 없고 외국인도 없고 싹 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F2R이라는 거주 비자만 우선 준다. 지역 특화 비자만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F2R이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었을 때 F3건 뭐 미등록이건 다 일을 할 수 있어요. 글로벌 사이버대나 이런 곳에서 일을 할 수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공부를 할 수 있는데 D2 비자를 주지 않아요.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세요. 내가 공부하고 싶으면 E9도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사이버대를 가도 되고 사이버대가 아니고 그냥 D2가 있는 회사, 그러니까 그 대학을 가도 되는데 그 대학들을 가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비자를 받지는 않고 그냥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 근데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 F27도 그렇고 이런 길들이 석사한테 좀 학력도 많이 주고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여러분들이 그 E9이나 이렇게 E7이나 이런 분들이 일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면서 학업을 하는 게 솔직히 쉽지 않아요. 하기도 받기 어렵고요. 근데 요즘 사이버대나 이런 쪽에서 외국인한테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학사, 전문 학사 또는 학사를 사이버대로 받으시고요. 석사를 2년을 학위 과정을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 내가 일하면서 우선 사이버대로 해서 학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석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D2가 되는 학교로 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D2가 된 학교로 석사를 받으시면 그게 영주권으로 갈 때 굉장히 많은 베네핏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외국분들이 그냥 나 외국에서 학위 있어서 상관없어 라고 하시는데 너 앞으로 회사나 뭐 비자 연장이나 영주권이나 이렇게 갈 때 가장 좋은 가장 빠른 방법은 학교에 우선 글로벌이나 뭐 사이버 되건 아니건 간에 국내 학위가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사이버대는 석사부터는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석사 같은 경우에는 D2나 D4를 주는 학교로 가서 이렇게 요 학위 과정을 밟아 놓으시면 영주권을 받으실 때 굉장히 많은 베네핏들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요것도 같이 챙겨 가시면 좀 많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F4와 F4R 차이가 무엇인가요? 그러면 그냥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일하면 F4R로 변경이 되고 그 F5, 6R로 계좌 변경할 때는 GNI가 70% 적용된다. 그래서 요거의 장점은 아무래도 GNI 70% 적용된다라는 것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이건 이쪽으로 갈 때도 이 GNI나 이런 것들을 조금 그래도 고려해 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용의 적정값은 없습니다. 슬프게도 그냥 부르는 게 값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단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비자가 3개월 남았어요. 한 달 남았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요? 도와주세요 라고 주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출입국 방문 예약 잡는 것부터 이미 문제가 생겨서 코스트를 행정사들은 부르는 값을 막 마음대로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비자를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1년 전부터 사실은 준비하시면 좋아요. 한국어가 지금 부족한지, 학위가 부족한지, 소득이 부족한지 내 지금 상황을 알고 그 상황에 맞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6개월 남았을 때 오시는 분은 빠른 분들이에요. 3개월에서 한 달 남았을 때 도와주세요. 나 급해요. 나 지금 이거 받았고 이거 단속됐고 이렇게 됐는데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오시는데 이렇게 오시면 사람들이 이미 외국인 분들이 마음이 급하다라는 걸 알아요. 비자 얼마 안 남았네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500만 원 밑으로는 못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제 같은 그 국적의 분들이 한국에서 고생을 하고 계시니 내가 지금부터 준비를 할 수 있게 1년 전부터 그래도 긴 롱텀을 가지고 하나씩 체크 하시면서 가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